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이 되려면 2주나 더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벌써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흥분 상태입니다. 참 그 모습 보면서 저는 씁쓸하면서도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12월은 정말 아이들에게 이렇게 신나는 달인데요. 12월이 어른들도 신나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2월이 배당주의 달이라고 하던데요. 일단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처럼 해당 사항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뭔지 알아나 보시고요. 배당주 받을 거 있는 분들은 또 귀 쫑긋하고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N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센터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를 굉장히 돈 많은 고객님이라고 센터장님 네. 생각하시고요. 제가 굉장히 돈이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해요. 재테크를. 네. 그래서 저에게 배당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개념을 잡고 시작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에 배당주를 할지 안 할지 그건 우리 센터장님한테 달린 거예요. 저를 잘 설득시켜 주시고요. 네,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당주 이야기하기 전에요. 오늘 장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기관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어제와는 상당히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시장 코스피는 한 7포인트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한 구간에서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은 기관, 특히 금융투자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증권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증권사가 2,700억 사주고 있고요. 반면에 투시는 한 1,000억 정도 팔아주고 있고 개인은 1,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승은 금융투자, 이 기관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기관이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이른바 던지고 나가는 추세여서 불안한 마음이 컸었는데 오늘 외국인 동향은 어떻습니까? 오늘 외국인도 역시 지금 한 500억 조금 못 미치게 팔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큰 규모는 아니고요. 하지만 연말로 가면 또 외국인들이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연말에는 열심히 매매를 하는 편이 아닙니다. 네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연말로 가까울수록 이제 전반적으로 수익률을 챙기려고 하는 구간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열심히 매매하는 구간도 아니고 지금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뚜렷하게 매수해야 된다 이런 장점이 떠오르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매도세는 크지는 않겠지만 매수로 반전하기에는 당장은 좀 기다리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을 조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배당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배당주 이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주말에 그러니까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연말에 배당을 받는 거예요. 배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제가 아니까. 네.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고 주지 않는 회사도 있으니까 네. 모든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연말에 배당을 받느냐? 그거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연말에 가서 그 해의 장사를 이제 얼마나 잘 했는가에 따라서 나눠줄 돈이 있으면 그거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 네. 이걸 이제 배당이다라고 하는데요.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26일까지 주식을 사시면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12월 26일까지 주식을 사면 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는 27일 날 사시면은 배당을 못 받으시는 받는다. 거니까 네. 배당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26일까지는 주식을 사셔야 되고 또 이 배당주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적어도 3% 그리고 5% 이상 정도는 배당 수익률이 나와야 네. 이거를 이제 배당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은행에 맡겼는데 2% 정도의 그렇죠. 금리를 준다라고 하면 2%는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수익의 2%인데 배당을 3% 준다. 하지만 배당을 받는 건 좋지만 또 사놓은 주가가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3%가 오롯이 무위험 수익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 가지고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금리 상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확정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배당을 줄 수 있는 주식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배당주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자, 개념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모든 주식이 다 배당주를 주는 건 아니다. 지정돼 있고 최소한 적어도 3%에서 5%는 수익률이 나와줘야 우리가 그걸 배당주를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네, 그걸 배당주라고 우리가 명명해 볼 수 명명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그러니까 주가의 주당 배당금.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나눈 건가요? 예,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만약에 청취자분께서 주식을 10,000원에 사셨는데 네. 배당을 1,000원을 준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10,000원짜리 주식에서 1,000원짜리의 수익을 얻으시는 거니까 이거는 배당 수익률이 이제 10%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모든 게 배당주를 주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주식이. 네. 그러면 뭐 어떤 특정 회사들이 있는 거죠. 배당주를 주는. 쉽게 이야기하려면 그 해에 기업이 영업을 너무너무 잘해서 뭐 비용 다 처리하고 여러 가지 비용들 다 처리했더니 돈이 남아요. 돈이 남았어요. 네. 그러면은 주주라는 거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고 그럼 돈이 남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남은 돈을 나눠주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걸 배당이라고 하는데 올해 장사를 잘 못했어요. 그러면은 나눠주고 싶어도 그렇죠. 나눠줄 돈이 없는 거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적자가 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회사가 배당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일정 수준의 항상 영업이익을 내고 또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배당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그런 기업들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그렇네요.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이름만 내려면 알만한 기업들 몇 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뭐 해마다 바뀌기는 하지만 네. 뭐 올해 가장 많이 지금 배당주로 회자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쌍용양회, 그다음에 효성 이런 쪽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배당주로 명명이 되고 있고요. 특히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뭐 메리츠종금, 그다음에 잘 아시는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네. 뭐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지금 들으시면 다 배당을 높게 주는 한 4% 5% 정도 배당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추려낸 것들인데 보시면 상위에는 상당 부분 은행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은행들은 뭐 언제나 항상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네. 하지만 배당을 그동안에 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여러모로 배당을 좀 많이 못 줘왔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좀 배당을 열심히 줘서 주가를 잘 부양해 보겠다는 의지가 금융주들에게 좀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올해만 놓고 보면은 은행주들 배당주로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배당주의 은행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고객님 네. 전혀 이런 데 관심 없는 고객님이 아까 12월 26일까지 주식 사면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내일 아까 말씀하신 은행주 중에 하나 사면 그럼 네. 저 이제 받는 건 거죠. 쉽게 말하면. 네, 26일까지 가지고 계셔야죠. 가지고 있다가 네, 26일 지나면 네, 지나면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배당률은 다 종목마다 다른 거고요.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오늘 10,000원에 주식을 사셨어요. 네. 근데 뭐 1,000원에 배당을 줄 걸 알았는데 이를테면은 26일 가보니까 주가가 9,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은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0원이니까 10%를 받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빠지면 주가도 대략 한 10% 넘게 빠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주가에서는 주식 매매에서는 10% 손해를 보신 거고 네. 그거를 26일 끝까지 가지고 계시면 이제 내년에 가서 배당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거니까 배당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셨을 때의 그 주식 자체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을 오래 투자하실 거다라고 하면 배당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연말에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셔서 대신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셨는데 배당주라고 매매를 했는데 주가가 10%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본전을 매매밖에 안 되신다.
그러니까 배당 보신 거죠. 수익률도 중요하고 주가 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진득하게 있을 사람은 괜찮은데 저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돈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똔똔이다. 쉽게 말하면. 예, 수익률 차원에서 보면 네. 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저는 지금 당장 아이들 사줄 그 선물 비용이 필요한데. 네. 그것까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고민할게요. 네. 네, 자 오늘 배당주 관련된 이야기 BN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배당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는 없어요. 아까 똔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말씀드린 거는 주식 매매 자체에서의 수익률과 네. 배당에서 얻는 수익률을 따로 떼어놓고 보고 싶었던 거죠. 아, 10,000원에 사셨는데 26일까지 주가가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10%의 배당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는 건데 10,000원에 사신 주가가 뭐 11,000원이 될 수도 있고 뭐 9,000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다른 통로의 수익률이다라는 거고요. 아마 궁금하신 점은 그럼 배당은 다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들지 네. 않는 것이냐인데 네, 배당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나요?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열려 있죠. 올해 화학업종들의 업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회색 안경을 끼고 보는 기업들 몇몇 중에 하나 이제 화학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화학 기업들. 예, 올해 좀 수출도 안 좋았고 이 가격도 안 좋았고 그래서 좀 수익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아마 배당금이 좀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배당을 뭐 이를테면 뭐 1,000원씩 주고 싶어도 그럴 재원이 안 되면 500원밖에 못 주는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배당금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배당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배당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는 화학 기업들이 요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꼽아주셨고 그러면 반대로 고배당주로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 혹은 종목이 있을까요? 아까 기업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행주 말씀하셨죠? 네, 전반적으로 한 5% 정도의 수익률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은행주들입니다. 네. 은행주가 왜 이렇게 배당주로 각광을 받느냐 하면 과거에는 은행들이 배당을 좀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당을 많이 주게 되면 외국인들한테 배당을 주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배당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암묵적인 시장의 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들은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고 싶어도 좀 못 주는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 눌려 있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올해는 은행들도 배당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뭐 저평가라는 표현은 좀 상대적일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체력보다는 주가가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을 많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는 것이 주주한테도 좋은 일이다. 그런 차에서 배당은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들이 배당 유망 종목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들이 실적도 당연히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 배당주를 주는 걸 좀 소극적이었는데 네. 앞으로는 본인들의 좀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네, 본인들의 네.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네,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 기업으로는 은행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객님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려고 해요. 마음은 움직이려고 하는데 사실 돈이 없네요. 참 안타깝네요. 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배당주 관심 있고 배당주 있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드린 정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저처럼 없는 분들은 또 언젠가 또 배당주를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위해 오늘 정보를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금융 이슈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사실 우리 시장에 계신 센터장님이 이 시간에 방송 나오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장 때문에. 그래서 나오신 김에 여쭤봐야 돼요. 사실 지금 이 글로벌 금융의 연말 변수들이 굉장히 큰
큰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이 큰 뭐 FOMC라든지 아니면 15일에 추가 관세 여부 같은 대형 이벤트들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시장에서는 이 두 이벤트 되게 크지만 결론적으로 시장은 가격을 다 반영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이미 반영했다. 싶은데요. 네. 뭐 작년 5월부터니까 벌써 1년 반째 미국, 중국의 무역 협상, 전쟁, 분쟁 뭐 표현이 되게 다양합니다만 12월 15일 날 최종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유예하겠다 좀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시 부과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래 미중 무역 협상 쉽지 않을 거야. 이쪽에 더 많이 방점이 찍혀 있어서 15일 날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쪽에 좀 더 많이 무게가 실려 있고요. 그런 네.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FOMC에서는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기준금리 한 번 더 내릴 거다 이쪽이 우세했었는데 이번 주 초반에 미국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2배 이상 정도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뭐 서둘러서도 금리를 또 내릴 필요는 없을 거다. 이쪽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보여지면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미 금지는 동결, 미중무역 협상 중에서의 추가 관세 부과는 시행된다. 이쪽에 관심이 몰려 있고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서 큰 이슈임에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일은 뭐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율이 좀 걱정이 되는데 미중 협상이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라는 말이 계속 뭐 부과한다 안 한다 이렇게 네. 왔다 갔다 물론 협상 중이니까요. 달러원 환율이 지금 1,2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두 달간의 이 환율 흐름이 급변하는 행세라는 거라는 말이에요. 외환시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환율은 사실 올해 큰 틀에서 보시면 연초에 1,130원을 제외하면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움직였으니까 진폭은 한 50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큰 그렇게 진폭은 크진 아니었는데 않다. 한 일주일 사이에 막 2, 30원 오르고 또 일주일 사이에 2, 30원 빠지니까 그게 되게 보실 때는 그림으로 차트로 보실 때는 되게 급변하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짧은 실제로 시간에. 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1,150원, 1,200원이니까 뭐 그렇게 진폭이 크진 않았고요. 뭐 우리나라 경제 지표 되게 안 좋다고 말을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또 우리나라만큼 경제 지표가 좋은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해서 내년일지라도 1,150원, 1,200원 정도의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뭐 한 1,200원 넘어가면 피곤하고 1,150원 내려가도 피곤하고 이런 분들은 뭐 환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주 거래는 1,150원, 1,200원 정도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좀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50원, 1,200원 사이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어쨌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굉장히 제 마음을 편안하게 편안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연말에 또 이 금융 이슈마저 너무 커서 큰 변화가 있으면 마음 시끄럽거든요. 네. 오늘 안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우리 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배당주 관심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비네